스치면서 밀리는데 이렇게 되면은 갑자기 이제 운전하다가 갑자기 엉덩이에 찬바람이 올라와서 이거를 공간 위로 올려가지고 여기 동그라미 뚫어가지고 하는 그런 몰딩을 또 팔기도 해요. 저 차에도 빌트인 캠이 아니 있나요? 저는 없어요. 없죠. 빌트인 캠을 진짜 너무 화가 나요. 빌트인 캠. 여기 충격 영상이 찍혀도 빌트인 캠 똑같이 들어가서 봐도 없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고 제일 마음에 드는 건 회생제동이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오르막 400 정도에 있어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거의 2kg 에너지밖에 사용을 안 해요. 충전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 그리고 이제 대관령 같은 거 이제 올라갔을 때 올라갔다 쭉 내려가잖아요. 네 그때 예, 너무 편해요. 브레이크를 안 밟아도 되니까. 그쵸. 그리고 그 경사가 심한데도 브레이크를 안 밟았을 때 감속감이 너무 불안해서 브레이크를 잡아야겠다는 생각까지도 안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대로 맞습니다. 내려가지더라고요. 맞습니다. 동호회 분이 추천을 해주신 건데 자기는 에코 모드로 생지동 1로 한다 하니까 생각보다 잡는 느낌도 없고 불편한 느낌도 없더라고요. 네. 이게 연비도 더 잘 나오고 괜찮더라고요. 0단계로 하면 너무 막 무서워요. 네, 너무 네. 안 서는 느낌이요. 네, 그리고 이 브레이크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워낙에 워낙 빠르니까 출력이 좋으니까 그리고 얘가 좀 무겁다 보니까 약간 그런 속도가 있을 때는 브레이크가 좀 덜 하다는 느낌? 약간 좀 담력이 좀 부족한가요? 아니면? 네, 꽉 밟아도 확 잡아주는 느낌이 없다 보니까 조금 불안한 느낌은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아이페달로 하고 노말 모드로 하고 다니는데 요거 느낌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원페달 드라이빙도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중독이 돼가지고 네, 중독이 돼가지고 저는 시승차 받아도 한 4, 5일 정도 받고 네, 그 다음에 또 내연기관을 또 타니까 하이브리드를 타니까 네네, 아이페달이 이제 잠깐만 쓰니까 설명할 때만 하거든요. 네네,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적응이 안 돼. 계속 타면 적응이 될 것 같은데. 네네. 한 가지 요거는 있으면 좋겠다 느꼈던 게 버튼식으로 돼 있어서 그 회생제동 감 설정하는 거를 단계를 줘가지고 지금도 이제 이 상태에서 좀 브레이크 잡고 싶다 하면은 대차 없으니까 해볼게요. 얘를 잡아주면은 X로 되면서 브레이크처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약간 레버식으로 해서 당기는 감도에 따라서 이거 맞출 수 있으면 이걸 진짜 브레이크 대용으로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거를 오래 누르고 있다 보면은 감도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너무 확 잡히니까 나는 그래 준비가 된 상태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너무 좀 과하다는 느낌이 들 수가 근데 이게 리밋이 걸려있더라고요. 지금 192. 192 밟아보셨어요? 그리고 커브가 큰 구간이 있고 직선 구간이 있고서 테스트를 해보는데 192가 걸려있더라고요. 그 이상 밟을 일은 없지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도 GT 라인이면 좀 풀어줄 만도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한 220까지는 그래도 나가줘야 되지 않나. 190이면 너무 빨리 고르는. 네. 그래서 지금 EV6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 하시는 분들 리뷰 같은 거 보면 서스펜션이 좀 단단하게 세팅되어 있다. 그게 아무래도 이 서스펜션 그대로 GT에 갖다 쓸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것 같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더 딱딱한 걸 타다 보니까 그쵸. 이 정도 좋은데? 부드러운데 저는 생각보다 부드러운데 지금 네. 보면 생각보다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오닉 5는 이거보다는 물렁하긴 해요 확실히. 네, 그렇다 하더라고요. 약간 출렁이는 네, 느낌이 출렁이는 든다고. 느낌이 있고 약간 옛날 분들이 타면 차 좋네 이렇다고 할 승차감. 네, 공기압이 40이 세팅돼서 나왔었어가지고 어제 한번 바꿔봤어요. 38로 좀 더 나은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40으로 했을 때는 약간 좀 통 튄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낮추니까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전비는 좀 어떠세요? 근데 테스트를 해보고 많이 나서 타셨는데 3200km 타셨어요? 예, 하루 평균 100km 정도 탔어요. 대략 한 지금 5.8 뭐 이 정도 나오네요. 지금 5.5, 5.6, 5.7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게 이렇게 했을 때도 풀 충전했을 때 425까지는 나와요. 좀 편안하게 타고 다니면 더 늘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공조 히터를 틀면 솔직히 한 8% 정도, 7, 8% 정도 까이는 것 같아요. 부산이나 그런 데 갈 때도 사람들이 휴게소에서 잠깐 화장실만 가는 게 아니라 쉬었다 가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면 30분 이상은 그냥 지나가는데 충전 30분만 해도 솔직히 30-40% 차거든요. 그러면은 크게 문제는 없겠다 싶더라고요. 제 마음에 드는 게 진짜 앞열 공간, 2열 공간도 생각보다 좁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요. 널널해요. 그쵸? 네, 널널해요. 일단은 제가
확실히 이쪽은 사람들이 좀 뒤로 앉으니까 그런데 운전석 쪽은 제가 약간 굽힐 정도로 타거든요. 그러면 뒷공간이 정말 넓더라고요. 그래서 패밀리카로 어떨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1, 2열 공간은 괜찮다. 근데 단점은 트렁크가 좀 작다. 2열이 폴딩이 네, 폴딩 되는데 이게 완전 평평하진 않아서 평탄화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차박하시는 분들은. 히라치가 올라와 있어서 트렁크가 좀 작은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골프팩 4개를 싣기는 조금 힘들겠다 싶은데 잘 보니까 아래 하나 깔고 위에 3개 올리면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있는 게 그 케이블로 연결해서 들으면 그거 조금 살아나요. 네, 음악을 들을 때 그것도 동호회 사람들이 알려줘서 저도 해본 거거든요. 근데 확실히 우퍼 쳐주는 그런 게 중음이나 저음 그런 게 케이블로 했을 때 좀 더 살아나는 느낌이 들긴 해요. 확실히 유선이랑 무선이랑 좀 차이는 좀 있는. 예전 차 탈 때는 그런 걸 못 느꼈는데 그래서 메리디안을 안 했으면 진짜 못 들어주겠다 싶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메리디안 없는 순정인데 이거 진짜 너무 못 들어주겠다라는, 그러면서 걱정되는 게 솔직히 스마트 크루즈 너무 좋거든요. 근데 그래도 아직까지 좀 불안해요. 가끔 이제 얘가 인식을 못하고 풀리면 이제 회색이 되어 있는데 딱 그 순간이 중간중간 생겨서 이거는 아직 좀 조심해야겠구나. 근데 써보면 정말 좋다. 너무 좋다. 운전하기 너무 편하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윈드킹 그 방풍 처리는 해놓은 거거든요. 그 전에는 약간의 130 이상으로 달리면 그러니까 소리가 바람이 여기로 들어온다는 느낌이 들긴 해요. 근데 그걸 하니까 확실히 좀 더 바람이 쪼개지는 느낌은 안 나고 튕겨나가는 느낌이 들어서, 스웨이드 때문에 싫어서 이제 드라이는 안 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타보니까 확실히 모음을 더 잡아줘서 흘리는 게 미끄러지는 게 없으니까 피로감도 덜한 것 같아요. 이 관리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GT 라인이 더 이뻐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게 아는 사람들만 보이겠지만 차주만 알아요. 이거 타는 차주분들만 알잖아요. 참 마음에 들고, 그리고 연비가 이제 19인치랑 20인치랑 차이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그래서 20인치로 하시는 분들이 정말 연비 잘 관리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7km. 네, 7km. 네, 근데 19인치를 관리 잘 하시는 분들은 9km대. 진짜 잘 나오시네. 그분들은 어떻게 타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진짜 밀고 다니시나. 정말 너무 착하게 운행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한 번은 자기는 연비 포기하고 연비 생각 안 하고 탄다고. 그분도 5km대, 저도 5km대. 저는 전기차는 전비를 많이 생각 안 하고 시승차 받아도 타게 되더라고요. 훨씬 저렴하니까. 그쵸. 유료로 충전을 해도.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살 때 생각했던 게 계산을 킬로당 300원으로 해도 한 달에 30만원 정도 주유를 30만원 정도 했는데 30% 수준으로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소모품이 나갈 게 거의 없으니까 타이어 정도 5년만 타면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또 생각이 든 게 보조금을 1260을 받았으니까 나는 그게 없는 돈인 거니까 감가 방어가 돼 있구나. 1260만큼의 감가가 떨어져도 나는 손해는 안 보였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3년만 타고 팔아도 큰 손해는 안 보였다. 어떤 분들은 이제 옵션값 보조금이 나라에서 내준다 그러거든. 옵션값 나라에서 내준다고. 지금 저 운전하면서 브레이크 한 번도 안 밟았어요. 저기 야구장에서 출발해서. 우와. 완전히. 그러니까 예전부터 원래 좀 탄력 주행을 하는 버릇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운전면허 시험부터 끝났는데, 그래서 약간 그 엑셀을 풀고 그 에너지를 최대한 사용하자 그런 주의라서. 지금도 이제 서서히 떼시는 거죠. 그쵸. 와. 지금도 70, 80, 90 이 정도에서 떼면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리고 내연기관 찾는 버릇이 있어서 습관적으로 더 떼게 돼요. 그러면 울컥해요. 맞아요. 처음에 저 차 나오기 전에도 사람들 시승기 보면은 스타일이 안 맞는다, 이거 너무 멀미난다, 이게 회생제동이라는 거에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조금 어색하지 않았나 싶어요. 브레이크 쓰시는
쓰는 줄 알았어요. 네, 브레이크 안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절반 정도 밟은 거 살짝 더 빼주면은 이런 느낌이 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스포츠 모드. 그러니까 딴 거보다 전기차가 장점은 딱 요거 같아요. 오르막. 오르막이 힘들지 않아요. 엄청 여유롭게 올라. 네, 오르막 탈 때 이제 특히 내연기관 차들을 타면은 이게 이제 애들이 과열이 되면서 RPM이 올라가면서 좀 무섭거든요. 와. 근데 전기차는 무섭지가 않아요. 그냥 얘가 나 여유 있어, 괜찮아. 더 세게 올라가도 돼. 나 여유 있어. 괜찮아, 나 하나도 안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지인이 얘기하기를 이 차는 무슨 오르막을 내리막처럼 가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130에 아무렇지 않게 갈 테니까. 그리고 진짜 제로백보다도 저는 더 감탄스러웠던 게 이게 70에서 130 구간이 너무 짧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엑셀을 삭제 빼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패드를 오는데 이게 192. 리밋이 딱 걸려있네요. 네. 실사용 구간이 되게 빨리 올라가요. 예. 제로백이 뭐 4초라고 하지만 오히려 이제 저희가 탈 때 60, 70에서 가다가 탈출 가속이라는 게 그 구간에 필요한 거잖아요, 차다가. 근데 그 구간이 정말 너무 짧게 느껴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티맵이라든지 이런 거 쓰기 안 좋아요. 점수가 깎여요. 그게 얘가 급가속으로 이제 인정을 해버리니까 티맵으로 이제 또 관리를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딱 정석 주행할 때는 얘를 쓰는데 저도 이 정도까지 만족감이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그 환경적인 것들 뭐 그런 것들도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 그래도 이제는 전기차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차도 마침 엔진이 이제 골골대고 있었고 그래가지고 딱 알아보려는 중에 얘 티저가 나왔죠. 얘는 해야 되겠다. 빨리 계약하셨죠? 첫날 가서 아예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다행히 그 영업부장님이 다행히 이 주문은 잘 넣어주셨더라고요. 다행이네. 그래서 3분대라 조금 불안하긴 했는데 9월 초에 이제 생산 계획이 잡혔다라고 얘기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그날 연락 받은 분이 저 말고도 동호회 더 있었는데 그분들은 빨리 받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생각보다 더 늦게 나와가지고 근데 꼭 해야 된대요, 구조 배터리. 상시로 하려면 상시로. 네, 해야 돼서 찾아보니까 진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도 뭐 50만 원 들여서 이 커넥티드도 일부러 다 했거든요. 안 해도 되는데 커넥티드랑 보조 배터리를 더 했는데 그렇게 해서 50 들어왔으니까 다 해서 50 든 거면 저렴하다, 많이 저렴하다, 감사하다 라는 생각이죠. 네, 지금 풀악셀 아닌데도 가격이 좀 풀악셀은 이런 느낌이에요. 그 GT 그거를 말씀하시더라. 버튼은 없어도 이렇게 됩니다. 없어도 충분히 벌써 140까지 찍고 내려오고 있고. 이 파묻히는 느낌이 너무 무서워요. 저도 제가 우선 손에 땀이 나요. 그리고 이 회생제동을 끄고 하니까 진짜 더 좋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회생제동 노멀 모드예요. 아까랑 비슷한 느낌이 좀 드실 거예요. 자, 스포츠 모드 미니로 끄고 하면 이런 느낌이고요. 엑셀을 떼고 하면 제가 조절했었지만 이번 엑셀을 떼도 그대로 그냥 시작하나요. 아까 안 보여드리고 했었어야 되는데 별로 크게도 무섭진 않으시죠? 지금 엑셀 떼고 계시죠? 네, 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워요. 그냥 이렇게 쓱 가는 이 느낌이. 원래 뭐 내연기관이든 뭐든 이제 슬슬 멈추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는 무슨 스케이트 타듯이 그냥 쭉 나가요. 예, 맞아요. 진짜 이거 회생제동 이렇게 잘 쓰시는 걸 처음 봐가지고. 예. 대부분 이제 그냥 다 브레이크로 하시더라고요. 그냥 그게 편하게 익숙해지니까 안 바꾸. 브레이크를 좀 아끼고 싶었어요. 브레이크를 반전 고정으로 센스했단 말에. 네, 맞아요. 이렇게 쓰시면 진짜 오래 쓰실 텐데 아마 네. 차 파실 때까지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가능할 것 같아요. 갑자기 차선 바꾸셨을 때도 네네. 이런 뒤뚱뒤뚱거리는 거. 예, 저는 처음에 느꼈는데 전차가 워낙 싹싹 단단하다 보니까 이 정도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단단한데 너무 단단하지도 않고
오히려 이제 운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요 차의 취지에는 진짜 이게 맞지 않나. 그렇죠. 너무 딱딱하면 또 헬리카로 못하네. 또 스트레스 받아요. 턱 넘을 때도 너무 스트레스 받고 제 전차로는 진짜 턱을 30km 이상 밟을 수가 없겠어요. 진짜 완전 엄청 딱딱해졌나 보네요. 네, 근데 그게 순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순정인데 이렇게 딱딱한 거. 오늘은 이제 EV6를 협찬해주신 구독자 분이신데, 그 아이나비 처음에 이제 당첨이 되셔가지고 시공을 받으신 차주분이세요. 그래서 당첨되셨을 때 느낌 같은 거, 아니면은 뭐 지금 잘 사용하고 계신다, 뭐 의견 같은 거 말씀해 주시면은. 처음 당첨됐을 때는 아예 생각도 못하고 있었다가 깜짝 놀랐죠. 아침에 메일을 받고 나서 스패밍가 의심도 했고요. 네, 받고 나서 연락드리고 이제 봤던 영상 보고 하면서 되게 신기하고 감사했죠. 썬팅이나 이런 것도 다 만족하시고요. 네, 일단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냥 블랙으로 갈지 아니면은 반사 필름으로 갈지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 추가금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었고 검정 차량해 보다 보니까 그냥 블랙으로 하는 게 어떤가 해서 원래 해쪽이를 하셨던 QS를 그대로 시공을 했고요.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무료로 시공받다 보니까 금전적인 여유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갖고 싶다 해서 4K 퀀텀 제품으로 업그레이드 시공을 했습니다. 잘하셨네요. 예. 그리고 이제는 뭐 이 차에 대해서 저희는 네네. 좀 잠깐 타봤잖아요 지금. 네네. 근데 실제로 3,000km 넘게 네네. 운행을 하시면서 가장 궁금했던 게, 그동안 스포티한 차량을 타오셨으니까 네네. 어떤 분들한테 좀 이 차량을, EV6라는 차량을 추천해 줄만 할까, 이게 좀 궁금했거든요. 네네네. 실차주분이시니까. 예. 너무 큰 SUV는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가족이랑 같이 탈 수 있는 차, 아이가 하나 정도밖에 없는데 가족이랑 같이 즐기면서 나만의 즐거운 자동차 생활도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뭐 시승기로 보셨지만 아니면 타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1열 공간이 생각보다 좀 여유있게 나와 있고요. 뭐 다른 차들에 비해서는 좀 더 디자인이나 그런 면에서도 스포티하고, 주행을 해보실 때 느낌은 굉장히 세단보다는 SUV 같지만 SUV보다는 세단 같은 느낌. 조금 높은 차를 타봤던 사람들한테는 세단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을 거고요. 너무 낮은 차만 이용하셨던 분들은 시야가 좀 더 높네? SUV 타면 이런 느낌인가 싶은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좋은 차다. 예, 누구에게나. 실제로 타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촬영 전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의견들이 타보면서 충분히 이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네네. 다 느낄 수 있었던 차량 같고, 방금 말씀해 주신 것들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EV6도 충분히 좋은 차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차량 협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네. 앞으로도 사고 없이 네. 즐겁게 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